without any managers or assistants to take care of them. Will they survive? 얼마나 물리셨어? 목이 엄청 물리셨네. 어저께 노숙하느라고 디바. 디바 가셨어요? 야 이게 죽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많이 힘들어. They will be frustrated. This is the law of the jungle. 오디오 잘 들어가요? 가면 돼요? 아 테이프 돌고 있어요 이제? 아까부터 돌고 있었어? 야 원래 이제 PD 연출자들은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그게 공식인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 카메라 안 돌려도 되거든. 보여요.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병만 씨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오랜만에 나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나도 한 5년.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국장님이랑 제 연예계 생활 반 이상을 한 것 같은데요. 반 이상? 그러니까 나는 지금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2010년도 겨울에 네, 네. 병만 씨를 내가 저 SBS로 모시려고 네. 그때 KBS 본관에 있는 그쪽 그 네. 빌딩에 그때 당시 무슨 대성 빌딩이었나? 네, 네. 대성 빌딩. 거기를 내가 이제 계속 찾아가고 저녁 때 우리 밥 먹고 그랬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게 2000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거의 그 반 이상을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반 15년 이상을 저는 국장님이랑 같이 이제 네. 우리가 인연이 닿네요. 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에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그때 김병만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씨가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방송팀장으로 가가지고 김연아 씨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저 예능 할 생각 없어요? 이랬더니 아유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0년도 무렵에 김연아 선수가 그 저기 댄싱 온 더 아이스 같은 외국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형식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김병만 씨가 그 달인 그때 한창 할 때라 그때 제가 이제 병만 씨를 찾아갔었죠. 근데 저는 그 처음에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엄청 무서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가 사람이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방송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이제 개그맨 시험 보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몇 년 있죠. 동안 네. 다른 방송국에 활동을 못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뭐 KBS는 2년이고 어디는 1년이고 어디는 6개월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넘나드는 게 자유로웠는데 네네네네. 사실상 좀 의리로 그렇죠, 그렇죠. 쭉 거기에만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10년을 네. KBS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년부터 그러니까, 기초부터 네.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소문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다른 정말 큰 대항에 나가서 네가 거기에서 눈에 띄지 못하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딱 제의 받은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드림팀 뭐 이런 거 같으면 뭔가 해볼 만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스케이트를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 기억나요. 그 롤러 스케이트 2번 타봤다고. 예. 그때 근데 그때 국장님 확신을 하시는 거죠. 된다고. 저는 어디 봐도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네. 그 요새 정치인들이 막 정치는 생물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네. 막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오래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에 프로그램 뭐 참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프로그램도
본인 그 자체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키스앤크라이 같은 경우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게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갑자기 막 협찬을 하겠다는 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희한하게 하여튼 그게 막 조건이 막 좋게 맺어지는 가운데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거는 그때 추석 특집인가 뭔가를 병만 씨가 했는데 달인쇼. 다리쇼. 예. 우연히 봤는데 그 막 어항 속인가 예. 큰 수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을 무지하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야 이거는 김병만 씨 아니면 안 되겠다 예.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갔고 제가 여러 번 찾아갔었잖아요. 저녁 예. 때 술도 같이 나누면서 예. 이렇게 담소 좀 나누고. 어? 근데 계속 우시는데 우시는 게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37.1 기록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감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저는 정말 다른 그 팀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중간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번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천하의 달인 김병만 씨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든 잘하는 캐릭터, 뭐 못하는 게 없다 이런 걸로 그렇죠. 돼 있지만 완전히 사실은 그렇죠. 데뷔할 때는 뭐든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성격도 되게 부정적이고 개그맨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 8번 만에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데뷔하고 나서도 사실은 울렁증을 극복한 게 달인 때였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달인이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네. 7년 동안 대사 몇 마디 대사 몇 마디 못하고 못하고. 짧은 것만 했었던 거예요. 다가 예. 근데 달인을 통해서 아 연습하면은 뭐든 좀 되는구나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때 또 아 어떤 리더를 만나냐에 따라서 프로듀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연기자가 변할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근데 그때는 김석윤 감독님이 이제 그렇죠, 그렇죠, 달인을 그렇죠.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아 정답은 이 무대 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제가 찾는 건데 무대 이전에 연습했던 게 위에서 안 되면은 이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강박한 양을 갖고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네네. 달인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내가 바꿀 수 있다. 그 정답은.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딱 섰는데 네. 연령층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 연령층에 맞춰서 뭔가 내가 즉석으로 예. 하는 게 실수도 나는 코미디언이니까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게 너무 강박점이 네. 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여유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갖고 키스앤크라이 때 제가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그때 3개가 들어왔습니다. 야, 네네네. 동시에. 아, 그때 정을용 감독님과 김수현 작가님 하신 드라마. 거기 항상 콤비시죠. 그분들. 제가 그 전에 드라마를 조금씩 했었으니까 원래 그렇죠. 연기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렇죠. 일일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네. KBS. 네. 그리고 또 영화도 한 편 들어왔어요. 한편 들어왔었고. 그때 키스앤크라이가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딱 3가지라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3개를 다 할 것이다. 너무나 다 여기서 상담도 많이 다녔어요. 친한 사람들한테. 예. 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스케이트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화다.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하자. 선택을 하자. 3마리 토끼 잡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케이트만 딱 하자 말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연습. 그렇죠. 네, 그때 달인을 연습할 때 차에 뒤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싣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주일 만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그걸 차 그러니까 트렁크에 그 싣고 다녔어요. 달인쇼 특집을 보고 나도 네. 야, 저건 진짜 엄청난 노력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SBS에서도 네. 첫 마디가 김병만 섭외됐냐 이거예요. 야, 김병만이 섭외되는 게 그 제일 큰 문제야. 그거 섭외 안 되면 이 프로그램 안 되지. 이게 첫 마디였어요. 김연아 선수 섭외가 이제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걸 꾸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되는 순간 이제 프로그램이 반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저 죽 자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밤에 우리 술도 한 2번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죽자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죽자고 연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저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요. 항상 살던 이 야드에서 다른 야드로 가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KBS에서 또 다른 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거기로 가서 또 제가 갔는데 또 놀란 게 뭐냐면은 경쟁 상대가 아이유, 그렇죠. 윤호윤호, 맞아. 크리스탈, 맞아. 셌죠. 저 사람들 서지석. 그렇죠, 선생님. 인물이면 인물,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운동신경을 떠나서 약간 리듬 감각, 아이스 댄싱이잖아요. 댄싱이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노래하고 춤이거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 연습하는 기준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습을 2시간 하면 전 4시간, 그렇죠, 그렇죠. 3시간 하면 6시간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걸어서 빙판을 들어가면 나는 날라서 들어가자. 그렇죠. 그래야 눈에 띄지. 맞아요. 키도 작으니까 작게 움직이면은 맞아요. 눈에 안 띄니까 맞아요. 막 덤블링하고 막 하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볼쇼이 아이스 발레단이 내한한다고 하길래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맞아. 네, 어떻게 하면 무대 위에 불을 이렇게 맞아. 방법을 알아. 맞아. 그 빙상에서 춤추면서 봉술 돌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일산에 이제 아이스링크를 저 스튜디오를 하나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 이제 아주 처음이에요,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링크장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튜디오에다가 그걸 깔은 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던 분이 내가 이제 그 목동 아이스링크 네. 섭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일반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 거다. 그러면서 아예 스튜디오 하나를 그냥 빼버린 거죠. 모든 녹화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스링크가 되니까 자유롭게 이제 우리 출연자들이 와서 연습하실 수 있었고, 병만 씨는 그냥 밤낮으로 오니까 새벽에도 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물론 집이 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주 가서 내가 이제 맞이하고 그랬었죠. 왜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2시간씩 분배한 시간들이. 그렇죠. 그 시간표 짜줬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스케줄 때문에 못 오고 하니까 저 2시간 타고 여기 2시간 타도 돼요? 안 쓰니까 타라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간대가 꽉 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도 다 덮고 자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이스 그렇죠. 다 덮어놔야 되니까. 그렇죠. 다 덮어줘요. 안 그러면 이제 녹으니까. 녹으니까 안 되죠. 예. 덮어놓고 이제 냉동기를 돌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형규화 씨하고. 예. 네, 그 이제 형 동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형님한테 그렇죠. 형규형 하면서 그렇죠. 밤에 저기에서 자더라고요. 그 뭐지? 옆에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그렇지. 박스에서. 우리가 그때 옆에다 네. 하나 해줬죠. 저 제가 족발이랑 사갖고 가고 그렇지. 같이 막걸리 그렇지. 먹고 잘해. 형 동생 하면서 그렇죠. 넌 연습 진짜 잘한다. 또 스케이트 출신이에요. 스피드 스케이트. 그 그분이. 친구가 이제 제갈성렬 씨하고 네. 같이 세대 같이 훈련받고 됐죠. 그래갖고 기본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체중 이동하는 것도 가르쳐 거기서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아. 네. 그러면서 저녁 때 언제든지 너 오면 열어줄게. 그렇죠. 그래갖고 연습하고 그 시간도 부족해서 끝나고 다른 데 새벽 아이스링크를 예약을 했어요. 아, 추가로. 네, 추가로. 그래서 다른 데 아이스링크를 가서 아, 또 추가로 했구나. 네, 그래갖고 또 바쁘니까 이 파트너 이수경 씨도 일 때문에 바쁘니까 바쁘죠. 또 그 친구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다른 데 아이스링크를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는 달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체육관에 가서. 아. 나는 다른 데까지 했다는 것까지는 나도 오늘은 진짜로 처음 알았는 거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정부 링크장도 가고 거기 우리가 광운대 가고. 광운대학에서 가서도 연습하고 좀 그랬던 거 네네네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서도 연습하고 그렇죠. 그 M 시어터라고 네. 그 MBC 옆에 네, 처음에 거기서도 좀 우리가 처음에 빌려다 네. 쓰고. 그러니까 연습량이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또 희한하게 참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 일본의 그거 큰 쓰나미가 그때 터지면서 大きく揺れております今やばいやばい今さんがサンダル落ちてきてます人がズボンの中から移動してきています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우리도 방송이 뒤로 밀려가지고 네, 네, 네. 연습할 시간이 2달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어떤 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이 희한하다는 게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성립이 되려면 뭐 그게 이게 하여튼 그거는 좀 저거 합니다만 네.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확보가 되고 네, 네. 묘한 조건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서 왜 저기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니까 병만 씨 이렇게 추천해준 개구 작가랑 우리가 이제 셋이 술을 한번 네, 네. 먹었잖아요. 네, 나는 네. 이제 그 친구는 또 제 또 뭐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이제 편하게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병만 씨한테 그 병만 씨 제주를 그가 뭐가 있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작가 선생이랑 같이 이렇게 묘기도 네. 보여주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정글 얘기가 얼핏 나왔었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한 10회쯤 키스앤크라이가 한 10회쯤 방송됐을 네.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연습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가 정확히 좀 기억하는 게, 기억하는 거는 네. 아. 앉아 계실 때 오늘이 마지막 연습인데 약간 이게 시원섭섭한 것도 들기도 하고 뭐 재미난 거 없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그래갖고 그렇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상상했던 게 그 로빈슨 크루소, 네. 캐스터웨이. 네. 어렸을 때 톰 소의 모험. 그렇죠. 어렸을 때 톰 소의 모험에 이제 나무에 집 짓고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막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 집에서 거기 완전. 예, 완전 촌놈 출신이니까. 네. 그거 너무 그거를 이제 실제 경험을 안 해봤을 때 항상 만화 보고 막 이런 예, 예. 영화를 보고 하니까 예, 예. 좋은 환상만 남잖아요. 네. 그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너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PD가 한 명 있어. 그때 신동환 차장님을 딱 다큐. 그러니까 네. 이제 교양 쪽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합치면 어떨까 이런 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양 쪽 노하우, 그 오지 그 다큐멘터리 촬영을 많이 했던 네. 친구, 동물농장도 했던 친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합류해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됐던 거죠. 그게. Top celebrities step outside their comfort zones and enter the wild jungle. Without a script, without any managers or assistants to take care of them. 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먹을 거 안 주냐. 그거지. 근데 큰 이슈였지. 실제 생존은 긴장감 때문에 배고픈지 몰라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이 굶으면은 그 스태프들의 쓰레기통 뒤지게 된다니까요. 그런 거 맞지. 자꾸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하루 굶었을 때, 이틀 굶었을 때, 3일 굶었을 때 이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 여태까지 네. 잘 한 적 없죠? 예. 근데 방송은 실제 생존의 긴장감까지는 안 오거든요. 안 왜? 오지. 안에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도 오해받아가지고 그때 네네. 그거 있었잖아. 근데 그 기준은 박보영 매니저. 예, 배우 박보영의 소속사 대표가 SBS 정글의 법칙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20일 동안 아니면 24일 정도를 촬영을 갑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말 먹을 걸 안 주냐. 중간중간 이동하는 그 사이에는 먹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서 너무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까 연기자를 걱정하게 되고 연기자들도 힘들고 제작진도 힘들고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벌어진 게 정글의 법칙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박보영 매니저. 예, 그 기준은 연출자들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가 있는 순간 리얼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서바이벌이라고 했잖아요. 리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리얼이라면서 왜 건너가 있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렇지. 같이 건너가야지 왜 건너가 있지? 그런 것도 있지. 저기서 받으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 바랬어요. 이 대본을 준비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즉석으로 하는 게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보다 거기 가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속에
악마가 숨어 있어요. 100배 힘들어요. 100배. 아프리카는 휴양지였어. 엄마! 아니 왜 이런 프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런 프로가 과연 있을까? 날씨 자체도 프로그램보다 안 온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이 출연자들을 괴롭힐지. 사실 지금 보면은 되게 조금 무모한 일들도 많아요. 집에 오면요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감각이 무뎌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이제 익숙하니까. 그렇지, 익숙하니까. 근데 실제 카메라 앞에 있으면은 뭔가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처음에 연기자부터 어떻게 리드를 하지? 저는 MC라는 말이 막 민망했어요. 그렇죠, 이제 처음 보죠. 근데 저는 MC가 아니다. 여기에 그냥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했었고. 족장으로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족장이 되니까 진짜 족장이 되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면서 보다 연약한 이런 여자 내 카메라 안 돌려도 되겠어요? 뭐예요? 왜 먹는 거 찍어요? 지금 휴식 타임이니까. To cooking and building shelters. 저는 항상 그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찍으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갔다 오면 몸살이 많이 났었어요. 갔다 오면 무조건 생각하고 거기 있으면서도 물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엔 또 광희가 이렇게 해독제 그거 타갖고 온 것도 젊어 있지 그때. 정수. 정수야 그게 약간 낙스 향도 나기도 하고 이 향이 염소 저 수영장물 만나.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글이 이제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나미비아라는 데를 우리가 처음 갔잖아요. 네네. 나미비아. 그래서 기억이 그 나는 게 흰바족 그때는 만나고. 직항이 없었고 그렇죠. 저기서 갈아탔죠. 예. 홍콩인가에서 갈아탔을 거야. 아마. 홍콩에서 갈아타고 홍콩에서 남아공까지. 그렇죠. 남아공에서 다시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래갖고 맞아요. 이동만 차로 또 이틀. 그래서 그렇죠. 이동만 4일 걸렸다. 그렇죠. 그 나미비아도 이제 그 흰바족이 굉장히 그 우람하고 그냥 덩치도 크고 이게 외모가 아주 튼실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튼실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체 길고. 네. 그러면서 이 식문화를 관찰하게 되고요. 그렇죠. 거기 추장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추장이 왜 이렇게 무슨 유명한 보스벨트 차고 있었어. 그걸 차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외국 그 다큐멘터리 팀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게 많이 저기가 됐었죠. 응? 사람들도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이쪽에 정보는 근데 요즘 들어가면 이제 정보가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그쵸. 그 10여 년 전만큼도 또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정글을 촬영하면서 사실 정글은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만난 사람들이요. 아니, 그 촬영지 간 사람들이 최근 5년 전에 발견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부족들을 누군가 만나서 그렇지. 아직도. 예, 각국에서 다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렇죠. 연결해서 이들의 이제 이 부족의 삶을 다큐에 좀 다루고 근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네. 진짜 숨겨진 부족들이 있는지 이게 그게 저는 참 있다고 신기하죠. 믿어요. 그리고 되게 힘든 게 그거 찾으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 찾고 또 그들하고 촬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완전 낯선 네. 환경에 있어버리니까. 다큐는 한두 명이 가지만 그렇죠. 이 스태프들도 이제 뭐 3-4명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 사람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연기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40여 명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죠. 촬영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25명에서 30명 정도만 갔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연기자들 숫자도 늘어나고 이게 강도가 조금씩은 약해지긴 하면서 이제 막판에 뒤쪽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본인들의 상상, 그러니까 기획자의 상상, 뭐 또 윗선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의 상상, 그게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또 뭐가 있냐 하면 13년 전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을 하면 기본 10% 시청률이 나와야 이게 이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봤던 사람들 모두가 이건 3%나 4%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나왔던 평들은 뭐냐 하면 아니 대성리나 무슨 청평 가서 찍으면 되지 그걸 왜 돈 들여가면서 저기까지 갔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질타를 했던 거죠. 그 파푸아 섬에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1회 이제 시사는 그때 했었죠. Top celebrities step outside their comfort zones and enter the wild jungle.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또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큰 폰 갖고 다니면서 GPS요? 이리듐인가 무슨 그거 갖고 이제 서울이랑 통화하고 예, 맞아요. 그랬었어요. 큰 폰, 안 돼- 위성폰이라고. 위성폰 해가지고 예. 안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너무 이제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병만 씨도 그 낙하산 연습하다가 훈련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큰 사고를 당했지만 초창기에 저도 희한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실종 사건 뭐 그런 게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1년인가 2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300만이 330만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나 싶어서 제작진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스텝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나오는 길에 정 국장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상황도 우리가 또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그때 같아요. 제가 출발을 할 때 국장님이 갑자기 이제 안 가신다고. 저는 이제 왜냐면 국장님을 뵙고 국장님이랑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이제 SBS 저랑 때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한 상태였으니까 촬영을 하면서도 국장님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죠. 이럴 같이 확인하고, 때였어요. 그렇죠. 같이 확인. 그때 두 번째 가는데 국장님이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다. 왜요? 저 국장님 안 가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갈게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막 운 게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비행기를 빨리 타야 되니까. 먼저 빨리 나가야 된대요. 국장님을 그 전날까지도 밤에 원주민들이랑 같이 찾았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밤에 11시에 빠지는데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쫙 빠지면서
쪽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반딧불이 네. 정말 이뻤어요. 근데 아. 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이 젖은 상황 속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약간 번지는 느낌의 그 반딧불 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반딧불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나와서 비행기를 빨리 타고 나가야 된대. 그래서 나가서 어차피 비행기 예약 시간이 네, 있었으니까. 큰 비행기 있는 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대. 다른 공항에서.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근데 있으면서 나는 그 저기 저 날퍼러지 그 모기들만 습격을 무지하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5천 군데는 물린 것 같았는데. 완전 두드러기 났듯이 나중에 그치. 발견되죠. 얼마나 물리셨어요? 목이 엄청 물리셨네. 어저께 노숙하느라고 디바. 디바 가셨어요? 야 이게 죽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물리기만 하고 별일은 없이 지나갔던 것도 좀 신기했죠. 무조건 조금씩 커지는 강을 찾는 거예요. 커지는 강을 찾아서 그 강 옆에 꼭 집이 있잖아요, 원주민. 있죠. 그러면 원주민이 그 배를 타고 나가든 어떻게든 나가거든요, 큰 강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들어올 때 기억을 더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뺑뺑 돌고 있더라고. 그게 사람의 특성상 뭐 왼쪽에 뭐 전종고리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계속 왼쪽으로 돈대나 뭐 그런다고 해 나중에 보니까. 실제 시베리아에서 왼쪽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제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중에 모닥불 피운 자리가 있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자리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전 스태프들이 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때 왼쪽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무류지를 내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코르륵 소리가 들리길래 아우 죽겠네 누구 없나 막 이랬더니 미스터 형 이러면서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온 거지. 그때 카메라를 들고 누가 허겁지겁 뛰어왔잖아요. 물도 안 갖고 오고 얘네들은 특종만 바쁜지 들어서 내가 카메라에 대고 막 욕했어요. 찍지 마 이게 그랬을 때 욕하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또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서울 와서 보니까 야 그거 방송 한 40분 하면 안 되겠니 막 이러길래 아 무슨 내 창피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게 5분 6분으로 줄여서 그게 방송된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화면상으로 이제 엄청나게 극적인 느낌이 있었고 더 극적인 장면은 이제 그때 당시 막내 PD로서 참여했던 그 오정원 양이 왕창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초창기에는 그거 보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렇죠. 많이 힘들어. They will be frustrated. 그래서 그냥 그 극적인 효과를 더 냈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 끝난 다음에 오정원 씨 추가로 이제 인터뷰를 한 번 더 해도 돼. 우리 이런 얘기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 다시 시청률이 막 20%가 막 그 순간 시청률이 찍었고 제가 막 그 저 검색어 순위에 막 1위를 하루 정도 했고 그 덕분에 아직까지도 그 에피소드로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야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스스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기해했죠. 그게 이제 족장의 힘이 이제 엄청나게 컸는데 그래서 프로그램도 자체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동안 쫙 오다가 이제 희한하게 근데 또 그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아가지고 이제 뭐 약간은 흐지부지 뭐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끝나는 것도 아닌 상황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나는 1회부터 처음부터 이제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뭐 조금 나도 안타깝고 좀 미안하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나도 이제 정년퇴직은 했지만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또 이제 그래도 새롭게 힘을 내 가지고 다른 방식의 정글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PD 생각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냥 저만의 생각, 뭐 즐기는 정글. 아 그렇죠. 뭔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어떤 도전의 정글이 아니라 즐기는 정글.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누구한테 체험시켜주는 정글. 그리고 그 정글 안에서의 호텔에서 먹는 식사.
뭐 요런 것들을 약간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보자. 아니 그러니까 또 뭐 격한 체험도 하겠지만 그동안 저 병만 씨가 족장으로서 체득한 그러니까 몸으로 습득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네.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의 고마움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SBS가 저한테 이제 그 기회를 줬고, 그렇죠. 그 속에 몸담고 계셨던 그렇죠. 국장이 나도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기회를 잘 살렸죠. 열심히 실망되지 않게 살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상 받을 때마다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한 게 상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것도 물론 감사한데 이 상 주는 마음 대신에 차라리 이 상 안 받아도 좋으니 저한테 더 긴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이런 제가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펼쳐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연기자는 그런 펼쳐줄 수 있는 무대가 없으면 그렇죠. 안 돼. 춤을 못 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아무리 춤을 춰도 대중은 볼 의미가 수가 없죠.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정글의 법칙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못하게 그렇죠. 됐고 흐지부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서서히 어떤 동해안의 깊이보다는 서해안의 깊이처럼 서서히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김병만이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정글 속에서 그냥 누리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뭐 사비로 진짜 할 테니 여러 도움을 또 주는 분들하고 이제 그걸 합쳐서 큰 할 열심히 하는 테니까 거죠. 예. 우리가 같이 뭉쳐서 이들만큼 어떻게든 제가 유지를 해주려는 조건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우리 팀이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서 또 메이저에 초대 받으면 또 다 같이 이렇게 또 갈 수 있지 않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송국은 많아요. 근데 비슷한 거가 다 그 시대에 맞춰서 여기도 트로트 하면 여기도 트로트 하고 여기도 정글 하면 여기도 정글 하는데 어떤 목적지가 어떤 정글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색깔, 우리 정글, 우리 스태프들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그래 한번 독특하게 찾아봐. 뭐냐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소모적인 느낌 드는 게 작년에 예능 이런 아이템으로 이거 주제로 해서 방송된 게 140종이래요. 140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비슷비슷한 게 나가가지고 시청자들이 이제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많은 기사들이 나갔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이슈가 관심을, 될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 작은 사람이 어떻게 SBS하고 싸워요? 근데 절대 이거는 이제 김병만 대 vs SBS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와전이 돼서 나간 그렇지, 거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애정이 깊은 만큼 그렇죠. 미련이 깊은 만큼 그렇죠. 서운한 감정이 크잖아요. 근데 미련이 없다면 서운한 감정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이런 그 PD와 이 정말 얘 보면은 그때도 아시겠지만 정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왔던 PD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전달을 못 받아서 제 사진이 나오면서 김병만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럼 저는 이제 많은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왜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를 또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와 수없이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우리 여기 정글 스태프들 이렇게 같이 했었던 이렇게 스태프들과 아이디어를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훨씬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꿈을 키우면서 뭔가 같이 해보자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아이템 오가고 하는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좀 얽혀 적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긋난 거죠 말하자면 엇박자가 난 거지. 다시 이렇게 뭐 정글 시작하는 거 아닌가 약간 희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여기에서 기존에 정글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네 그럼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안 하죠. 유튜브에서도 정글 언제 근데 그건 저의 선택이 아니니까 저는
그저 그 연기자 중에 리더일 뿐이지 네. 이제 제작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제작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본인이 이제 자비를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기 그냥 하여튼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정말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진짜 건강 챙겨. 항상 즐거운 일 우리가 하도록 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괜히 후회하지 않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나는 뭐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 아유 저도 행복하게